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래입니다. 자, 2015년 새해 첫 경마가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2일 부산 금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진행하셔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박남규님도 뭐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떡국은 좀 드시고 나오셨습니까? 네, 뭐 아니 아침에 좀 떡국은 우리 잘 안 먹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반식 하고 나왔습니다. 네. 1월 1일 날 저희들이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 날 방송이 처음 같은데요. 처음이죠. 예, 항상 그 휴장이었었는데.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자, 오늘 경마가 또 오늘은 이제 그 제주 경마는 휴장이고요. 이제 금요는 부산 단독으로 시행이 되고요. 토요 경마는 서울 단독, 또 일요 경마는 부산 서울 혼재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레이스가 또 이제 2014년 마지막 레이스였는데, 이게 참 그 지난주 경마에 의외로 가장 그 최고의 이제 좀 그때 좀 중저배당 위주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부산 1경주가 저 개인적으로 승부를 가져갔고, 이제 박 의원께서도 일단은 그때 이제 복성식 기준으로 그라지오와 인디안 파크 들어가지고 69배당이 들어온 레이스 아닙니까? 인디안 파크에 대해서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의견을 좀 일치를 봐가지고 저도 이거 1번을 놓고 받치기 없는 단통 승부를 한번 들어갔는데, 그게 좀 8번마가 일단 입상 실패를 하면서 박 의원이 또 언급했던 한 마리의 그 신부가 됐죠. 그 11번 게이트에 그라지오라고 69배당짜리 상당히 좋은 배당 아닙니까? 예. 뭐 사실 방송에서 제가 인디언 파크하고 그라지오 두 마필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레이스인데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해서 뭐 기쁨이 좀 더 좋았던 하루지 않나 싶어요. 역시 인디언 파크라는 복병식 그 경마적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아나가 아나를 몰고 온다.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 나눈 레이스였습니다만 박남윤께서는 또 고배당 적중해 주셨고요. 8경주도 한 방으로, 12경주도 한 방으로 또 박남윤께서 또 선전했던 한 주였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 이제 부산 경마는 일단 이제 그 6경주가 미리 공지를 해드린 승부 경주였죠. 그때 이제 그 경주에서 4번, 2번, 9번 입상이 되어가지고 20.4배짜리입니다. 주력으로 바로 때려냈습니다. 20.4배짜리 승부 경주 본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드린 게임에서 주력으로 일단 제대로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8경주는 받치기 없는 단통 승부 잡배당 요거 하나 더 적중이 되면서 가장 또 아쉬웠던 경주가 마지막 경주에서 우리가 최고의 복병한 1번의 해바였거든요. 해바. 그래서 1번 해바를 중심으로 이제 삼복승 단통을 때렸는데 거의 뭐 적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믿었던 감독이 3등도 못하는. 이 참. 근데 그때 당시에 근데 그 감동에 받은 고별전이었죠. 고별전이었죠. 뭐 은퇴 원래 이제 2013년도에 그 퀸즈 투어라고 해서 이제 안말들 레이스 세계에서 뭐 우승을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하면 이제 돈을 뭐 일정의 금액을 받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은퇴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마사회랑 좀 마찰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은퇴를 안 하고 2014년을 한 번 더 뛰면서 퀸즈 투어 세계 대회를 감독이 받아가 다 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은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뭐 선물 다 먹고 하네요. 네, 그 고별전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역시 감독이 받아가 최근에 계속 좀 기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또 마지막 고별전에서 좀 그런 모습을 노출하지 않았나 싶어요. 참이 그런 거 보죠. 경마가 참이 무서운 겁니다. 무섭죠, 정말. 자, 하여튼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자, 오늘 경마도 한번 재밌게 풀어가겠습니다. 이 연초 경마가 근데 월 초에 금요일 날 14개 경주가 편성되면서 이게
출전이 좀 들리단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14경주도 문제입니다만 사실 지난주부터 13개 경주를 하면서 사실 뭐 그때 세월호 당시에 보전 경주 때문에 경수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거랑 맞물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출전 두수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을 14경기 다 풀어드릴 거고요. 박 의원께서는 이제 2경주, 8경주, 그리고 12경주 준비가 되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3경주하고, 11경주, 14경주 한번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진행해 드릴게요. 자, 1경주 혼합사고는 첨예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7번 황금빛 영광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3번의 강자 분석이라든지 뭐 9번의 골든키 인기 만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혼연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쉽게 본다면 사실 액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눈길을 끄는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황금빛 영광이 뭐 많은 주목을 받을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황금빛 영광이란 마필도 저는 좀 의심을 합니다. 지난번 편성이 너무 약했다는 점에서 과연 황금빛 영광의 지난번 데뷔전의 우승이 정말 능력이냐 아니면 편성이 어떤 운이냐 이렇게 이번 경기를 통해 보여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황금빛 대왕도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번 맛 지봉 승리 뭐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인데 단독 선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안 좋게 디즘을 살려서 뭐 기술적인 선행을 간다면 편성이 강하지 않다면서 뭐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일드캣 하이어라면은 좀 그 스프린트 기어 아닌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초반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하다 싶고 있고요. 뭐 6번에 1가기가 이제 지난번 경기에 내책을 좀 째는 취입에 들어와 주었는데 참 근데 그 전에 보면 좀 기복이 좀 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다죠 사실은 뭐 1강이랑 마필도. 개인적으로 황금빛 영광은 지난번 데뷔전에서 너무 잘 뛰어서 이때 당시 그 빙고스타에게 선행을 빼앗기고 혼자 외곽을 들어가는데도 마지막에 결국은 이 맛이 넘게 이겨내는 걸로 봐가지고 좀 쉽게 좀 뺄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일단 신마 중에서는 이번에 지봉 승리가 독땡으로 나가는 순간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승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3번 뭐 6번, 9번 이게 취입이 되냐 마냐 뭐 이런 앞선에서는 2번, 7번이 버티느냐 좀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나머지 이제 뭐 3번, 6번, 9번이 어느 타이밍에서 취입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될 것 같아요. 자, 2경주 들어갑니다. 박남균의 오전장 첫 번째 추천을 드리는 2경주는 국산 5군에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 7번에 5번이죠. 5번에 마천 볼트 중심으로 7번의 미스터 켈리 인기권인데 의외로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 변수가 좀 많은 레이스예요. 뭐 이 경주 약간 좀 빠른 타이밍에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가져왔는데 제가 최근에 뭐 추천 경주가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2015년 들어서는 뭐 특히 이제 좀 심중을 기울여 추천 경주 선정도 그렇고 또 추천 경주는 다른 경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분석을 하고 나왔는데 이번 경주가 뭐 어떻게 보면 신마 레이스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충만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마천 볼트도 역시 입상을 냈긴 했지만 스타 명언의 실마신이라면 마천 볼트도 이렇게 강축으로 믿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 중에서 정말 재밌는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출전 마필 중에서 앞으로의 장래성은 가장 좋은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뭐 훈련도 굉장히 잘한 건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 마필 놓치기 좀 아까운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대 세력으로 일본 애플 오브 아이라든지 일본 애플 오브 아이도 뭐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세력 나가는데 마지막 그림은 좀 쉽지 않습니다. 또는 뭐 3번의 터치 스타 뭐 7번의 미스터 켈리가 잡혀 있습니다. 이 말들 이외에 또 박연의 또 레이다왕의 걸린 또 재밌는 숨에 있는 복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연계된다면은 그야말로 뭐 중배당 한 방까지 갈 수 있는 친구 박연의 새해 첫 강성호 레이스만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3경주는 국산 5권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제가 한번 신성훈의 승부 경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인기말들과 복병말들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전 두수는 비록 좋습니다만 뭐 복으로 때리든 아니면 3복으로 때리든 중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안고 가는 신성훈의 오전장 첫 번째 승부가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왁구는 이번에 위닝 넘버 3번에 한계 질주와 강세를 보이면서
뭐 휴양 마필인 5번에 해피하나, 6번에 스페이스 퀸, 7번에 플래시 카드, 8번 헬리찬비니까 이거지.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충만 없는 레이스고 굉장히 좀 지저분한 그런 레이스예요. 사실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뭐 보여줄 거 거의 다 보여준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데 13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전 3번 한계 일주가 뭐 가장 재밌지 않나 보여집니다. 선행은 5번, 7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서는 장악할 텐데 13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한다면 조금 오버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죠. 어떤 한두가 깔끔하게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따라오는 한계일주가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뭐 단아까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뭐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경주에 어떻게는 그래도 2번, 3번에 팔릴 텐데 3번에 한계질주도 지금 4kg의 부종이 늘어난 조건에서 이마필이 55, 56 달고서는 그렇게 능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계질주가 한계 부담을 지고 일단 뛰고 있다. 이런 만행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위닝 넘버 자체도 체중이 정말 작게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인기만 두 마리가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복병 마종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강추로 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놓고 갈 텐데 그걸 중심으로 뭐 복으로 때리든 삼복으로 때리든 이번 경주는 상당한 또 출전 두수에 비해서 배당을 먹기 딱 좋은 게임 신승훈의 오전장 승부 많은 기대와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4경주 들어갑니다. 국산어곤의 1300으로 준비된 4경주 4경주는 일단은 9번에 원더풀 스타가 올머리로 잡혀 있고요. 상대 말들이 3번에 퀸샤인, 5번에 금법 폭풍 이런 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원더풀 스타가 좀 낮긴 해요. 뭐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좀 유리하고 편성이 강하지 않고 뭐 뛰면서 계속해서 지금 걸음발 자체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더풀 스타는 어쨌든 뭐 대련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병은 역시 뭐 1300이고 이게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들이 계고 올 텐데 액면적으로는 뭐 4번만 F4가 선행이죠. 조교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선행하는 F4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숨어있는 보병은 이번 최대 속도입니다.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최대 속도란 마필도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실전을 통해서 그런 스피드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지 휴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온 모습을 봤을 때는 안적 게이트 있자마자 최대 속도의 뭐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원더풀 스타가 지금 종합지상에서는 올머리인데 능력은 올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그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늘어났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팔리는데 물론 빼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빠질 때도 어느 정도 염두는 좀 둬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복귀해 보시 말아요. 이빨이거든요. 정말 뭐 일고에 뭐 그 여유를 풀 수 없었던 그런 판이기 때문에 참 이거 강하게 진봉이 힘줄 거이 아닌 그래서 아마 이제 박 의원께서는 비록 휴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게 기습적 선행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선행 같아요. 최대 속도가. 지금 이번에 최대 속도하고 3번에 퀸샤인의 선행가 나가거든요. 퀸샤인도 지금 예전에 그 10월 10일에 보시면 부중이 빠졌을 때 보면 그림이 좀 나왔던 그런 말이고 이땐 뭐 앞선권에서 2번, 3번에 두 마리가 먼저 좀 튀어나가는 전개가 좀 가능하겠죠. 세 번 경주는 뭐 비록 9번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기복마 일전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앞장 뜰 수 있는 복병마 두 마리가 좀 무시무시하다. 그게 이제 2번의 최대 속도, 3번의 퀸샤인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경주는 이제 국산어곤의 1400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경주는 일단 1번에 에크미 중심으로 팔립니다. 8번에 글로리데이즈라든지 4번에 버닝 챔프 이런 말들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에크미는 강추로 인정을 하고 가고요. 이거는 정말 많이 뛰는 마필입니다. 뛰면 뛸수록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편성도 그렇고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이제 발톱을 드러낸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 에크미 인정하고 가고 후자권은 역시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8번 글로리데이즈가 일단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은 좀 가지고 있는데 그 근성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죠. 지난 9월 달에는 뭐 사행하면서 또 꼴찌를 하면서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좀 불안 요소가 좀 높지 않나. 대길 승부는 좀 위험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있는 마필은 5번 지중해 진주입니다. 이 지중해 진지라는 마필도 뭐 지난번에 늑발을 하는 바람에 꼴찌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유현명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조교 강도
를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5번 지중해 진주가 재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에크미가 이게 뭐 지금 이제 지난번에 부경대로에게 좀 너무 오마신 제작 좀 차지는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편승의 강도는 굉장히 좋네요. 아, 좋죠. 네. 그래서 이번 8번도 좀 일단은 인기 만큼이 됩니다만 거리적인 부담이 있고 뭐 4번에 브랭 챔피언을 인기만을 팔리고 있습니다만 5번에 지중해 진주하고 이 3번에 네버다의 호크를 좀 펴려고 했다. 이게 최근에 11월달, 12월달에 노조무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말이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노조무 기수가 제 개인 느낌으로는 입말을 좀 이제 거의 뭐 2번 정도 기승을 하면서 좀 적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번 네버다의 호크하고 5번에 지중해 진주 2마리가 폭풍이라는 거 짚어주시면서 자, 6경기 들어갈게요. 6경기는 국산 4군에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이 2마리 위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3번에 부경대로 그리고 8번에 끝판대장. 인기권 구도인가요? 저는 뭐 이번 경기 대끼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끝판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뭐 사실 경주 내용을 보면 그래 선행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는 뭐 끝판대장이 쉽게 외곽이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3호 부경대로나 마필도 지난번에 에크미를 5마신 차로 여유있게 물리쳤죠. 선의권에서. 따라서 전개적으로도 뭐 8번 선행 가고 3위 부경대로가 이제 선의권에 붙어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레이스 전개도 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능력도 단연 두마필의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대끼리 가능성이 높은 경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경대로 저 데뷔전하고 지난번 경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던데요. 제가 이제 부경대로를 데뷔전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뛰는 모습을 딱 보고 너 다음에 무조건 구미 불문하고 넌 무조건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좀 세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판대장은 좀 직전에 배당판 안 팔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뭔가 좀 뭐 저하고 있나요? 예, 선행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고 내용적으로 보면 뭐 그냥 아무래도 승부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좀 여유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전개에 있어서. 그렇죠. 일단 선행을 포기를 하고 예. 그냥 뭐 말 가는데 따라가는데 따라가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죠. 역시 또 피스루즈 잠하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복병이 이제 뭐 지금 팔리는 복병이 이제 6번에 남도제왕 뭐 11월 14일 복귀해 보시면 최선 단말이 되겠고요. 7번에 스카이선도 직전에 후지기수가 간신히 지금 끌고 들은 말인데 이 복병들이 들들합니다. 네, 들들하죠. 이번 인기말들의 선전이 가능성이 높다. 이 변수가 생긴다면 이번에 명랑해전인데 이게 최근에 발주가 안 되더라고요. 발주가 안 되죠. 네. 원래는 발주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명랑해전이 발주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다른 법변들보다는 가장 무시무시한 말이 되는 이번에 명랑해전이 아닐까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경주 혼합 국산 4군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6번에 마추픽추가 올머리로 잡혀 있습니다. 상대마가 이제 2번에 탐나형은 5번에 상승대로인데 편성이 운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뭐 마추픽추는 승은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독땡이 가능하다는 점 뭐 인정이 되고 이 탐나행군하고 상승대로는 사실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없어요. 그래 편성 대비 좀 팔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복병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 복병은 3번만 최고야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최고야라는 마필은 뭐 뚝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기술을 체기중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부담 용량은 2kg 늘어났지만 뭐 조기 강도까지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또 힘이 좋은 마필이라는 점 레이스 마추픽추가 이끌어가는 페이스는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고자의 뚝심이 먹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근데 진짜 탐내면 너무 많겠고 상승되는 참. 이 선행 가는 말 중에 이제 7번에 이제 프리미어 퀸이 있는데 그래도 뭐 6번 먼저 나가겠죠. 6번은 뭐 훨씬 빠르니까. 참. 이게 진짜 정이 가는 말이 있네. 정이 가는 말이 없어 진짜 이게. 네, 그래서 보는 복병 3번의 최고야는 좀 가볍게 체크해 주시고요. 8경주 국산 4군의 1,500에 치러지는 박랑규론의 두 번째 출전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액면은 지금 7번에 불피라인이 강축으로 팔리면서 8번에 챔피언이 인기가 좀 모아지고 되겠는데. 자, 추천 예비랑 들어봐야죠. 네, 이번 경주는 저는 이제 북교복 막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500입니다. 사실 인기 마필들이 지금 1,500이 굉장히 불안한 마필들이 정말 많아요. 뭐 7번, 8번 대길이가 무너지고 인기 3, 4위가 들어오는 그런 레이스도 아니에요. 이게 인기마들이 1,500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대복 맞고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뭐 999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1,500에 유리한 인기 마필 한두 하고 또 나머지는 복병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이번 경기는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지금 1,500을 처음 뛰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거리가 제대로 좀 된 그런 말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별정 B형 경기가 치러지면서 부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예컨대 뭐 1번, 4번, 5번, 6번, 뭐 7번은 이제 부중이 늘어나도 55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나머지는 뭐 58, 57점 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적고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또 박위원은 또 재미있게 한번 정리가 된 상태죠. 보고 중심을 가는 게임 한번 많이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자, 구영주 들어갑니다. 국산 3군에 1200으로 정리된 구영주. 자, 일단은 1번에 맥앤치즈를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4번에 당대처나 6번 하이키 이런 말 인기 많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일단 출전 두수도 뭐 적고 또 능력이 오히려 드러났기 때문에 큰 배당 변수가 그렇게 높은 레이스는 아니에요. 뭐 1번, 4번이 앞서는 대끼를 텐데 물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저는 1번, 4번의 대끼리보다는 3복수 한 방에 더 재밌다고 봅니다. 1번, 4번, 6번. 왜냐하면 6번 하이키 같은 경우도 일단 부중이 2.5kg 빠졌고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1200으로 경주가를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높은 마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키가 당대천하나 맥앤치즈를 또 이기기에는 아무래도 1200이라고 하더라도 능력 한계를 좀 노출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1번, 4번의 저배당보다는 그래도 1번, 4번, 6번의 3복승식 단통막권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1사 복승식 기준은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맥앤치즈도 지난번에 상당히 이제 강한 편승이었는데 이겨냈고 당대천에도 지난번에 우승이 무지리가 아니라 그렇죠. 완전히 그냥 걸음걸이 이긴 거예요. 자력으로. 그래서 1등하고 유리하고요. 육군이 하이키가 이제 들어온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정 좀 늘어났습니다만 이번에 금프 엔젤이 좀 기습을 노릴 타이밍이 아닌가. 예전에 하필 뭐 1,400m 경기에서도 좀 취입을 해줬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변수가 된다면 저는 이번에 금프 엔젤 한 마리는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0경주는 혼합 3군에 1,400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8번은 이제 블랙박스 중심으로 막건 들어갑니다. 5번에 영웅천하. 예전에 4번에 거침없이가 상대 말들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영웅천하고 블랙박스는 지난번에 이제 나란히 동반 입장을 차지한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3차를 차지했던 블랙몬스터를 이제 축으로 이게 유시 추정률이었었는데 블랙박스보다는 영웅천하에다가 전 주력을 했어요. 사실 블랙박스가 좀 불안하지 않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블랙박스가 코차로 영웅천하를 이기는데 경주가 끝난 느낌은 영웅천하는 블랙박스를 영원히 못 이기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뭐 영웅천하도 어느 정도 한계를 노출했고 또 블랙박스는 이게 또 늘어난 경주가 좀 더 유리하고 이번 경주는 뭐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블랙박스는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고 반대로 그렇다면 영웅천하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지 않아 보이지고 거침없이도 가능하긴 한데 뭐 지난번에 타고 또 부중이 무려 5.5kg가 늘어났다는 것도 좀 변수가 되죠. 따라서 역시 보병은 4번은 스타버프입니다. 스타버프라는 마필은 일단 경주거리가 1,400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를 안고 있죠. 따라서 이런 편성이라면 뭐 스타워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타워프는 좀 단거리 말에 봐야겠죠. 그렇죠. 예. 거리가 길게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미 그 말이 이제 지아조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호주에서 좀 스프린트를 활용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혈통은 뭐 1,800, 1,600보다는 1,400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뽕뽕만 한 마리는 3번의 스타워프 체크해 주시고. 11경기입니다. 신성훈이 오늘 부산 두 번째 추천 승부로 들어가는 게임이고요. 국산 3군에 1,400으로 남아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4번에
1번의 남해신화와 4번의 장풍파랑 앞선 두 마리가 인기가 많거든요. 요게 팬 여러분 딱 보면 그 찬스입니다. 지금 누차익을 말씀드립니다만 1번, 4번 이 선행마 두 마리가 인기 많잖아요. 그리고 외곽에는 9번의 천지그탑이라는 별출한 신호가 한대 더 있습니다. 이거 앞선 선행마 두 마리 1400에서 아무 탈 없이 딱 들어가 대끼리 이런 건 없어요. 한국 경마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박 의원께서는요? 저도 뭐 이번 경기는 우리 신성훈 의원과 뭐 걔를 같이 합니다. 1번, 4번의 동반 입상은 조금 위험하다. 일단 뭐 두마필 모두 이제 그 스타트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과연 이제 두 마리가 선에 선입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의견이고 저는 복병은 8번 불패하더라고 봅니다. 지난번보다 부담 중량이 무려 5kg가 늘어났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주거리가 대신 또 1,400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1,600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기본적으로 불패 가도에 저는 한계 그 거리는 1,40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뭐 걸음발도 지금 최근에 상승세고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1번, 4번이 페이스를 이끌으면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뭐 불패 가도가 충분히 1,4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취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장풍파랑이 액면에만 넘어갈 필요 없다. 뭐 지난번에 청군시대 신마시는 뭐 낙승입니다만 뭐 그때 독대기 있던 상황이 있고 이번에는 또 그때와는 전혀 다른 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복승식도 짭짤하고요. 삼복승 중배당 충분히 노립니다. 뭐 4번이 좀 빠지는 순간은 만관의 배당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때리는 신성훈의 승부 11경주 많은 기대해 주시고 자 12경주가 오늘의 방기위원회 오늘의 마지막 부산 승부가 있는데 혼합이번에 1,400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뭐 강축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오엔스포츠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갈 거고요. 후차기 뭐 1번의 홀리워크라든지 뭐 8번의 비안몬스터 골고루 있는데 자 추천앱이 한번 들어봐야죠. 예, 요게 그 인기말들이 좀 불안불안해요. 일단 이번 경주는 뭐 1,400인데 그 선행마들이 좀 많습니다. 앞선 자체가 조금 북적일 가능성이 높고 뭐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경쟁력은 다 갖추고 있는 인기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어느 한두가 쉽게 나갈 수 있는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굉장히 많은 레이스고 또 하나의 변수는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제 관련 마필인데 뭐 그동안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컨디션도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선행마들이 많다 그러면 선위권 내지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복병이 뭐 컨디션까지 상승했다면 이번 경주는 금화필을 노리고 가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뭐 인기 대신 많이 밀려 있는데 금화필을 축으로 해서 뭐 인기인 선행마보다는 같이 따라오는 복병이 복병을 몰고 오는 복대문 막군까지 노려가는 추천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엔 스포츠도 뭐 조건은 좀 유리한 듯 보입니다만 지금 뭐 3군 말들과 2군 말들 능력이 차이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좀 빡빡해요. 지금 되는 말들 많고 뭐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말들 많습니다. 뭐 5번, 8번, 10번, 11번 다 앞선 자리이기 때문에 인기마 승부는 1마리 위험감이 있다. 이제 박남기 노리는 강한 또 북백만 마필 마지막에 좀 취입으로 째고 나오는 순간 굉장히 재밌는 승부 될 것 같아요. 12경주 박유현 승부만 기대해주면서 1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2군에 1900으로 나와 있고요. 2군 1900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번 13경주는 일단은 뭐 8번 1등 항해사와 7번의 중앙해주 쪽으로 일단은 인기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액면은 뭐 8번, 7번 좀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요게 또 8번, 7번도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1등 항해사는 일단 부담 병량이 또 3.5kg가 늘어났다는 것도 하나 걸리는 부분이고 중앙해주는 지난번에 이제 마체중이 많이 불어나면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됐던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조기는 잘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마체중을 빼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19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중앙해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불안 요소가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을 놓고 7번, 8번 쪽으로 엮어가야 되는데 그 마필은 저는 안쪽에 1번만 라운프라다라고 봅니다. 이 라운프라다가 최근에 좀 선행을 못 가면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는 뭐 1번 게이트고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운프라다를 복병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승부이지만 있다면 무조건 라운프라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에 좀 선행을 안 가는 것도 느낌도 들고 있고 선행을 못 가기도 합니다만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이 라운프라다는 무조건 선행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가서는 뭐 답이 없어요. 100만 나가준다면은 재미있는 승부죠. 재밌죠. 3차권 이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행마가 뭐 11번 우승 질주도 선행을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쪽에 있을 승부이지만 좀 강하게
라운프라다가 좀 추출이 된다면 독등 나가는 순간은 재밌는 복등이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4경주는 국산 1군의 1400, 1군의 신성훈의 또 승부로 한번 들어갈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의 원일강대 중심으로 뭐 배당은 돌아갑니다. 뭐 7번의 명운제왕, 뭐 3번의 그런 특급인데 굉장히 난타전이죠. 역시 뭐 그 국산마 1군의 단거리는 항상 이제 뭐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6번, 7번이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1400이라는 경주 감안해 본다면 뭐 6번, 7번도 전개 상관없이 항상 능력 발휘 가능하기 때문에 두 마필 데려가야 되는데, 숨어있는 모병은 저는 11번 와일드러시가 좀 재밌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와일드러시라는 마필은 역시 거리적인 부담이 좀 있는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거리에서도 뭐 곧잘 입장도 해내고 또 기복을 보이고 그래 왔던 마필인데, 1400 모천은 정말 1400이에요. 1400을 뭐 단골로 나왔던 마필도 아니고, 따라서 적정거리인 와일드러시의 1400은 정말 메리트가 있다. 전개 상관없이 뭐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복식이 됐든 삼복성이 됐든 복병은 뭐 와일드러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일드러시 참 재밌죠. 와일드러시도 2000 지난번에 승군전이 2000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보여주도 않고 뺐던 그런 말이 있는데 1300이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승군전에 1400을 선택하니 10분의 황금비 지중에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대말도 많아요. 원일 강자도 57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사모사합니다. 이게 부정이 늘어난 것도 관건이고, 그래서 이번 경주 이렇게 의외로 인기말들과 이 복병말들의 능력 차이가 심하지 않다는 거, 요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중비당 찬스죠. 이번 경주에서 14경주는 뭐 6번, 7번 인기 만권입니다만 충분히 이거는 이변 의지가 있는 게임이다. 보기든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우는 3복승을 했다는 배당 노리는 선물 같은데, 최소 20배에서 최고 한 7, 80배 해당되는 고배당 3복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신성훈의 승부 14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16경마 부산교체 레이스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